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이 합쳐져서 이 암에 걸렸고 죽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암 걸리기 전에도 밥을 먹었고, 암 걸리니까 이제 밥을 신경을 씁니다. 무엇을 먹어야 암이 날까 이제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유라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되고, 내가 활동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포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활동을 하는 거라서 우선 식사의 본질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에너지가 부족하면, 요즘 넘쳐서 물론 문제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암은 사실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소모성 질환인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치유를 할 에너지 자체가 모자라면 이 치유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근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튀김, 아이스크림, 과자, 피자, 떡볶이 이런 정제 가공식품들의 에너지가 가장 사실 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에너지만 들어와서 되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를 얻을 때 그 뒤에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물질들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그리고 그 비타민, 미네랄, 수만 가지 효소 파이토케미칼이 끊임없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게 활동이 가능하고 치유 시스템의 복원이 가능하고 그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제 가공식품을 먹으면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필요한 게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종 착색료, 방부제, 여러 보존제, 3,000가지 여러 화학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실제 내 몸에 필요한 건 안 들어오고, 또 필요한 건 다 깎여버립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 다 깎여버리거든요. 요즘 초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원물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음식들, 거기에는 그 칼로리만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만 있지 영양가라는 거 전혀 없는 빈 껍데기, 쓰레기, 얼마나 정크푸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내가 했던 500식품 다 끊어야 됩니다. 칼로리만 있고 영양분은 하나도 없는 흰설탕, 흰소금, 흰조미료, 그리고 흰쌀, 밥, 그리고 흰 밀가루 무조건 배제하셔야 된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의 이제 자연식을 하는데, 우리의 필요한 그 다양한 영양분을 한 가지 음식이 다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색깔, 특히 파이토케미칼 같은 그 기능성 성분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한 50가지 식재료를 꼭 드셔라. 50가지. 하루에 못 먹더라도 2, 3일에 거쳐서라도 꼭 먹어라.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 하루에도 50가지를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하게 먹으면 이제 이 영양적 치유 조건은 우선 일어나고, 식이요법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식이요법만 해서 암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공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막기 위해서 지리산에 들어갔다. 근데 중국에서 황사가 한번 와버리면 그 지리산에 있어도 좋은 공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공기를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음식은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 대비 그 효과가 아주 정직합니다. 음식이 가장 정직합니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정직합니다. 또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 질환인 이런 것들이 생긴 게 가장 그 뿌리 중에 뿌리는 인슐린 저항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요법으로 많이 설명되는 저탄고지, 그 현미채식,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왜 하면 건강해지냐고 하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이 모든 문제의 대사적 질환과 대사 문제에 있어서 만성염증이 오고, 그 만성염증이 광범위하게 오래 퍼지면 여러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대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염증이 사라집니다. 염증이 사라지면 세포는 정상화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다 건강하면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을 하는데, 자연식을 해도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먹게 되면 혈당은 오르고, 암은 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조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오를수록 암은 빠르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한 게 바로 패시티도 포도당 유사물질을 넣어서 그 대사하는 걸 찍어서 이제 찾아내는 거, 대사를 찍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당 피크를 막는 식사법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다작. 오래 씹는 것. 저나 저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같이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은 최소 식사 시간이 1시간입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뭐 2시간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최소 1시간 정도는 걸릴 정도로 충분히 다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모든 소화는 모기 위에서 끝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넘어간 거 그냥 흡수만 하면 될 정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혈당 피크 없는 식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음식과 그런 먹는 것과 뭐 이거 먹으면 무슨 병 낫는다, 이거 먹으면 몸 망가진다, 막 그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갈등을 겪고 계실 텐데, 간단합니다. 정제 가공식이 얼마나 나쁘냐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런 음식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는. 그리고 치유식, 자연 그대로의 식사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이렇게 좋다 하는 건. 이 기준은 정제 가공식을 배제하면 나머지 자연의 음식들을 있는 그대로 먹는다면 치유는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고 도움이 되실 거다. 식이요법이 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먼저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암 환자지 않습니까? 암에 왜 걸렸죠?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이 합쳐져서 이 암에 걸렸고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게 스트레스가 돼서 먹겠다? 그러면 게임 중독, 마약 중독된 사람이 계속 그 중독 행위를 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선 아셔야 돼. 내가 왜 이런 음식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저 나를 괴롭히려고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금단 증상. 그게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깨고 우리 치유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먹을까?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먹을까?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는데 두 개 다 답은 아닙니다. 어차피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치유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망치는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나의 성장과 치유를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예술 작품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술 작품을 하나를 만든다는 건 고통이 많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게 완성됐을 때 그 기쁨, 그 성취감, 기존의 그런 걸 다 떨치고도 남는 감동으로 나타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걸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그 로드맵, 즉 청사진을 세워서 이걸 한다면 오히려 만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정제 가공식만 먹고 살아왔고 탄수화물 중독이었고 라면 같은 거 좋아했고 면 종류 좋아했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먹고 싶죠. 그런데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맛의 욕구보다 더 높은 저는 생명의 욕구가 있었고, 그 생명의 욕구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 식이요법을 하는 건데, 그러면 훨씬 높은 차원의 욕구를 버리고 이걸 취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입맛의 욕구보다 더 높은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욕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욕구가 없다는 건 살기 싫어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치유가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청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낫지 않겠지만 하면 도움된다니까 하는 수준을 하기 때문에 타협하게 돼 있고 드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치유 청사진을 세우신다면 오히려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거를 내가 지키는 건 오히려 성취로 다가온다. 그래서 저는 암 치유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에 비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치유라는 작품을 온전히 만든다면 그 성취감은 어마어마하고, 그동안에 그 내가 이거를 참아오고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 안에서 암이 이제 온 것인데 사실은 그건 다 중독이었거든요. 잘못된 생각 습관, 생활 습관은, 습관이란 건 중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식이요법을 하면 1년, 2년, 3년 나을 때까지 밭대가리 없는 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치유라는 건, 전업치병이라는 건 나를 바꾸는 과정이고, 내가 바뀌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 음식이 안 먹히는,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식의 그 하나하나의 맛이 더 풍미가 있고 더 즐거운 식도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습입니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다 의미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만큼 에너지를 쓰지 의미 없는 거에는 그냥 뭐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해할 때 기껍게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성취욕을 느끼면서 하실 수 있다. 충분히 이 치유식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